인공지능 시대의 지문을 나갈게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은 어휘 정리는 스스로 과제로 합니다. 읽으면서 지문 구조화하기를 같이 하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단을 봅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보아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뭐가 발전했어? 인공지능. 무엇과 거의 유사하다?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치?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이 인격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인격의 개념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전통적으로는 이성, 자기동일성 같은 내재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에게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인간이라면 이 기준이 충족된다고 전제했다. 자, AI가 굉장히 인간과 유사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어떤 거? AI랑 무엇을? 인격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격적이라는 것에 이 인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겼지.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인격을 가진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 자기 동일성, 한마디로 무엇? 이성을 가졌다든지 혹은 자기 동일성을 가졌다든지 이런 내재적인 것, 내재적 속성을 가졌다면 인격을 가진 거로 생각을 했고 웬만한 인간은 모두 다 이 기준을 가진다고 생각했어, 안 했어? 했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자기 동일성 가지고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다 라고 생각했대. 자, 그 다음 문단은 여기에 뭘 들어서 설명해요? 부연 설명이죠. 그럼 질문, 은수야 1번 문단이랑 2번 문단은 대등하니? 대등하지? 않지. 왜냐하면 2는 1번에 대한 뭐를 드는 거야? 그렇지. 예시문단인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은수 읽어봐. 오늘 TS는 진행 것이 인격이라고 한다. 그는 인격의 본질을 논리적 사고나 규범적 판단 능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향을 잡아 타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규범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한편 로크는 자기 동일성을 자각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였다. 자기 동일성이란 시간이 흐르더라도 자기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이란 자신의 과거 행위와 자기의 것임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수차를 주는 것이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보에티우스가 생각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 인간이란 무엇이다? 이성을 지닌다. 이성을 지닌다면 인격을 가진 것이다. 그치? 그러면 이 이성을 지닌다는 건 뭘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해.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규범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죠? 그에 비해서 로크는 무슨 성? 자기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로크가 말하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흐르더라도 자기를 어떻게? 동일한 존재로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1990년대의 나랑 2025년의 내가 시간은 흘렀지만 어린 시절에 나와 성인이 된 나가 어때야 돼? 동일한 존재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과거의 행위가 내가 저지른 행위잖아. 나 자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기억 속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뭘 질 줄도 알아야 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존재인 거야. 맞죠? 그런데 3번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단.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서는 뭐에 빠진 인간? 혼수 상태에 빠진 인간인 식물인간은 인격적인 뭐가 없는 거야? 내재적 속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왜요? 칠판 봐. 논리적 사고할 수 있니? 혼수 상태인데? 없지. 규범적인 판단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하다. 이런 판단도 못할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뭐가 되냐? 내재적 속성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인격이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세 번째 줄. 더욱이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내재적 속성의 실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 어려움 밑줄. 이 기준만으로는 인격적 주체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자, 인간이 가진 인격이라는 것은 내재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내재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고 판단이 돼요? 안 돼요? 판단이 안 돼. 그럼 인격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겠네. 자, 이에 따라 인격의 판단의 기준을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무슨 이론을 얘기합니까? 인정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론이 무엇인지 오늘은 지원이가 없으니까 지원아 마음속으로 읽으렴. 은수 읽어봐. 인정이 이 이론에서 인정은 어떤 존재가 생육성을 가능할 때 그 존재를 인격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다. 어떤 언어, 감정, 의사결정 방식의 표현을 통해 자율성 감정 표현을 상황 이해 능력 등이 외적으로 가능한 정보를 한다. 이 감정에서 어떤 존재의 자율성 감정 표현, 상황 이해 능력 등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자, 인정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재적 속성으로만 인격을 판단하지 않으려는 거야. 더 넓은 의미로 인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표현 속성으로 뭘 한다면 반응을 한다면 그 존재는 뭐가 있는 거다? 인격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래. 자, 여기서 말하는 표현 속성은 언어 혹은 감정, 의사 결정, 방식 이런 걸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뭘 해야 돼? 표현을 해야 해. 이런 표현을 했어? 그러면 자율성이 있고 감정 표현력 있고 상황 이해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인정이론은 안에 있는 내재적 속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다 혹은 드러나지 않는다로 인격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거야. 이 관점에서는 뭐 어떤 존재가 자율성, 감정 표현, 상황 이해 능력 등 이 능력이 실제로 있냐 없냐는 중요해 안 중요해? 맞아. 중요하지 않아. 외적으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드러나기만 하면 돼. 내재적 속성이나 어떤 능력치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게 바로 무슨 이론? 인정이론입니다. 자, 인정이론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4번 문단도 인정이론에 대한 얘기죠. 그럼 3번 문단과 4번 문단과 계속해서 연계되어 나가고 있네요. 읽어봅시다. 인정이론에서는 한 존재의 태어나는 정도에 따라 지혜를 배워가면서 존재가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판단한다. 만약 표현 속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존재는 지위 판단을 되지 않으면 선으로 보여요. 반면 표현 속성이 예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영어로 우리는 그 존재에게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이 지위는 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법적 지위는 해당 존재가 사업에 책임을 지거나 계약에 관한 싸워주는 지위고 도덕적 지위는 그 존재가 배려와 윤리적 판단을 대상인 지위를 의미한다. 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는 독립적 계약과 조심하는 것이 수비된다. 자, 보세요. 표현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뭘 부여할 거예요? 지위라는 걸 부여할 거야. 그런데 이 지위를 부여할 때 표현을 전혀 못해. 언어, 감정, 의사, 결정 방식 전혀 없다. 그럼 우린 그걸 뭐로 봐? 아예
사물로 봅니다. 그쵸? 그런데 어느 정도의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위에 부여를 할 거야. 맞지? 그런데 이 지위를 부여할 때 크게 지위의 종류를 분류했죠, 지금. 분류의 방법입니다. 법적 혹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거야. 자, 법적 지위가 뭐니? 문제가 하고 책임을 그렇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야. 자, 도덕적 지위는 뭐야? 문제가 배려와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그렇지. 배려나 윤리적 판단, 옳고 그른지 안 그른지 비판을 하는 것도 야, 너 책상 가지고 너 우리가 이런 책상한테 나를 멍들게 하다니 이 책상은 나빠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판단해? 이 책상을 배려해서 내가 오늘 희생할 거 뭐 이런 개소리 하지 않잖아. 왜? 얘는 도덕적 지위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도덕적 지위가 없죠 쟤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뭐니까? 사물이니까. 사물에게는 지위의 정도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는 서로 어떻대요?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은 법적 지위만 질 수 있고 어떤 대상은 도덕적 지위도 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네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지위. 근데 누구의 지위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야, 지금? AI의 지위야. 그럼 네가 생각해봐. AI는 인정이론대로라면 표현은 해, 못해? 하지. 이게 실제로 얘한테 내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인정이론대로라면 외적으로 드러내잖아, AI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로 판단할 수 있어? 인격을 가진 주체로 판단할 수 있지. 거기까지는 했어. 그치? 그런데 이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위를 부여해야 되잖아. 그럼 AI한테 인간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AI한테는 이 두 가지의 지위를 둘 다 줄 거냐 아니면 하나만 줄 거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일단 법적 책임이나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판단해 볼 거고, 그리고 얘를 배려해주고 윤리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AI를 인격적 주체로 볼 거냐 말 거냐, 여기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을 한번 봅시다.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성격에 따라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무엇으로 구분되어? 객체로 구분돼요. 자, 행위의, 여기 자리 좁으니까 한 켠에다 할게. 이따 너 필기해야 되니까. 행위의 주체가 있고 뭐가 있대? 행위의 객체가 있대. 여기를 지워버립시다. 오늘 우리 여기 순서대로 그냥 나갈 거예요. 어차피 얘는 지워버릴게요. 자, 그런데 뭐래? 행위의 주체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뭘 내려요? 결정도 다 내리고 그에 따라 뭐도 져야 돼? 책임도 져야 되고, 행위의 객체는 보호를 받거나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표현 속성이 드러난다 해도, 이런 표현적 속성이 있어. 언어, 감정, 의사, 결정을 다 해. 그래도 일관성이 부족하면 해당 존재는 행위의 객체로 간주합니다. 야, 그럼 질문. AI도 표현 속성의 반응은 드러내지. 근데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좀 부족해. 그럼 AI는 행위의 주체라기보다는 행위의 뭘로 간주되는 거야? 객체로 간주되는 거야. 맞지? 그럼 봐. AI가 행위의 객체인 이유는 표현적 속성은 있어, 없어? 반응 드러내, 안 드러내? 드러내.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고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이론대로면 인격이 있다라고 봐주는 거야. 하지만 주체라기보다는 뭔 거야? 객체인 거야. 아까 보니까 객체는 뭐 해야 돼?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야. 한마디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이 AI 스스로 책임까지 질 수는 있어, 없어? 없나 봐. 실제로 그런지 볼까? 행위의 객체로 간주되는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준인격. 반면 표현의 속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 표현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관찰될 경우, 만약에 이 AI가 엄청나게 일관돼.
그지? 표현 속성이 굉장히 일관돼. 그리고 상황 자체를, 내가 판단한 이 결정 자체가 뭔지를 이해하고 결정한 것 같아. 그러면 걔는 행위에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한 뭐라고 생각해? 인격이라고 생각할 거야. 자, 얘는 준인격이야. 행위의 객체일 때 행위의 주체로 본다면 충분한 인격이야. 그런데 행위의 객체로 보냐 주체로 보냐의 기준점이 뭐야? 일반성. 기준. 그렇지. 일관된 일관성과, 그지? 표현 속성은 둘 다 드러나죠. 근데 일관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 결정이 이해와 판단에 의한 거냐. 자, 그럼 객체로 인지할 때와 주체로 인지할 때는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외적인 표현의 속성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근데 객체로 판단할 때는 행위가 어떻더라? 행위에 대해서 뭐가? 일관성이 부족하더라. 그치? 하지만 얘는 일관성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것 같더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에 기반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 충분한 인격, 얘는 준인격. 맞지? 얘는 준인격, 얘는 충분한 인격이야. 아이고. 그럼 봐. 준인격으로 판단하잖아. 그럼 그냥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야. 근데 충분한 인격으로 판단하잖아. 그럼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이 더 뒷내용이 이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해서 빠져 있잖아요. 아마 글쓴이는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럼 AI는 어떤 지위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더 뒤에 있었겠지만 빠져 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판단을 해놓는다. 알겠지? 자, 잠시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어휘 정리는 과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풀이 네 문제로 바로 같이 들어갈게요.